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휴대폰 내놔, 교실서 나가 가능해져. 선생님 말씀 힘 실릴까?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마련되면서 교사의 생활 지도 범위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고시에 따르면 교사와 학교장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권한을 가진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이 가능하다. 특히 쉬는 시간, 점심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을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구체적인 내용들 밑에 쭉 나와 있는 이걸 다 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설명을 하나씩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한번 볼까요? 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은 첫 번째가, 학부모 상담은 사전 협의 후 실시. 두 번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및 분리 가능. 세 번째, 휴대폰 등 수업 방해 물품 압수 가능. 네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네, 다섯 번째, 생활지도 불응 시 학교장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리. 여섯 번째. 학생 학부모는 이의 제기 가능. 네. 그리고 유치원도 좀 달라요. 예, 유치원도. 예, 첫 번째, 유치원 규칙으로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명시. 두 번째, 보호자의 침해 행위 시 유아 출석 정지, 퇴학,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 등 가능. 세 번째, 유치원 규칙 안내 및 준수 동의 받기 받기 가능. 가능. 네, 네 번째, 유치원 규칙으로 상담 제한. 네. 그 제가 캐나다에서 직접 그 목격한 일인데, 캐나다는 만일에 이제 학생 간의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어디를 보내는 줄 알아요? 학교 안에 그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어요. 분리수거요? 네. 거기에 보내요. 어,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어,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캐나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청소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모든 이런 생활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다 교장 선생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CS를 교장 선생님이 하세요. 네.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바뀌어야 돼요. 민원 신청. 학교, 우리나라 교장실은요, 진짜 엄청 크고요. 너무 심심해 하세요, 그 안에서. 예. 손 전화하고, 공문 막 복잡한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CS 담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무적인 거는 완전히, 예, 행정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오피스에 직원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 또 하나는 연구하시는 일. 교사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교사도. 이번에 평가원이요. 수능 출제 평가원이요. 예.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전에는 다 교수들이 했어요. 평가원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사 출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하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낼 수가 있죠.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평가원장이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교수하라 그래요. 무슨 교수들은 자기 분야만 알지 그 교수가 모든 걸 다 아냐고. 전공과 관계없는 거를 교수들한테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 우리 부모 교육도 자녀 교육도 이 전문가들한테 해야지 왜 정치과 의사가 하냐고. 난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분들은 치료, 진료 이런 걸 해주셔야지. 무조건 교수들이 다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를 존중해 주자. 이게 더 맞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장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는 애 있었고, 딴짓 하는 애 있었고, 메모하는 애 있었고, 쪽지 주고받는 애 있었고, 쪽지 접어서 던지는 애 있었고, 그렇죠? 그럼 또 선생님들은 분필 던져서 딱 일만 마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이쪽에 창가 종일 보는 애 있었고, 다 있어요. 그때 70명일 때도 노는 애 있어요. 지금 20명도 노는 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니라 방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죠. 당연히 분리시켜야죠. 예. 교권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의 학습 완전 피해죠.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죠. 학생권이 더 중요하죠. 예. 공부하러 왔는데 얘 때문에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 축구 경기나 이런 걸 봐도 네. 심판이 제 역할을 못하면 서로 사실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그럼요. 그다음에 관중들이 피해를 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그 심판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됐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근데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다 30이 넘었으니까 20년 전에도 제가 학부모였잖아요. 그때 사실 교사들의 그 나쁜 행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 사람은 요구할 수도 없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저 개포동에 있는 모 학교는요, 골프채로 애들을 이렇게 때렸어요. 선생님이. 예, 정말로. 예. 이거 너무 심각한 교실 안에서의 그런 나쁜 행동이 많아서 이제 그렇죠. 학생 조례가 생긴 거죠. 말죽거리 자석사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촌지도 있었잖아요. 정말 저도 엄청 갖다 줬어요. 저도. 지금 완전히 이 흔히 말하는 가불관계가 완전히 네.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폭력, 네, 물리적 폭력, 그 다음에 촌지 문화, 뭐 차별 있었어요. 없다고 말 못합니다. 근데 좀 더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또 이게 누르니까 이쪽이 너무 올라가고, 또 특수 상황들이 또 많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하튼 다 떠나서 저는 일단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1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양극단적인 예만 들었고 이게 일부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나 언론에서 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그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밸런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갑질하면 안 돼. 다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잘못되면 안 된다. 지금 40, 그다음 50 이런 그 남자들한테 얘기 들어오면 학교 다닐 때 맞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없죠. 네. 없죠. 그리고 단체 기합. 네. 네. 그다음에 막 전 단체 마대자로. 그쵸? 전 단체 기업이 제일 억울했어요. 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막 올려놓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그 브레이저 끈 이렇게 터는 남자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예. 지금 생각하면 다 그 성폭력이잖아요. 성희롱이죠. 네. 그런 사람 많고 말도 함부로 한 사람 많았고 바뀌셔야 돼요. 맞아요. 교사도 바뀌어야 되고 학부모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는 공부하는 데다. 사회를 배우는 데다. 이런 거를 술 드시고 오신 선생님들. 아유, 뭐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예. 자, 근데 이런 어쨌건 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게 이제 그전에는 그냥 불문율로 여겼던 것들이 네.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규칙이 뭔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법도 제정되고 이런 게 사회가 발전하는 발전하는 거죠. 과정이라고 네, 생각이 나쁜 거 들어서 아니에요. 저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항상 역사는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발전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침략. 그런데 항상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 그럼요. 사실 외국 나가면요. 그럼요.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그럼요. 그리워요. 저는 한 번도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20년 전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 네. 외국 사람들은 다 이제 한국은 잘 모르고 중국이냐 일본이냐만 했었고 우리가 그만큼 두 그 열강 사이에서 역사를 이어왔고 네. 지하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전쟁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력 하나만으로 네. 이정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요. 굉장히 저력 있는 국가인 거죠.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다른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신기해하는 나라다.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멤버들이 한가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자, 네, 앞으로 더 이런 발전할 거죠. 발전한다고